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놀이지도 6차시 3교시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이제 역할, 신체 운동 놀이, 손유의, 조작 이렇게 좀 많이 준비가 됐는데 혹시 시간 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그 놀이에서의 교사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놀이에서 교사의 지원에 따라 놀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참여를 위하여 놀이를 확장,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했어요. 영유아가 질 높은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언제 놀이에 개입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 또 얼만큼 도움을 줘야 하는지 등 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지나치게 주도하고 또 안내하게 되면 영유아의 놀이 가치는 상실되고 또 놀이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교사하고만 놀이하려고 하는 경우, 또 영유아는 또 놀이에서 교사의 안내에 의존하게 되고 또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놀이에 있어서 교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지원하는가, 또 지도하는가에 따라 놀이의 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사의 개입 시기와 방법이라든가 놀이 개입 시 유의할 점, 또 영유아 놀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놀이에서의 교사의 개입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어요. 유아 놀이에서 교사의 개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교사의 개입이 소외된 영유아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또 친사회적 행동이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사의 개입은 영유아의 놀이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영유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할 때 영유아의 놀이는 좀 더 발달적으로 유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놀이의 교사의 개입으로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영유아는 좀 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더 높은 사회적, 인지적 복합성의 놀이가 일어나며 놀이 지속 시간도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놀이에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영유아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활동의 근접 발달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에 교사의 개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교사의 개입이 영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고 또 억제한다고 보고 놀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놀이를 구조화하고 놀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또래 간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개입은 놀이를 방해하거나 또 영유아의 학업 성취 활동을 제시하려 하여서 놀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놀이에서 교사의 개입에 대한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놀이 개입 시기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놀이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은 영유아가 놀이를 전혀 하지 않을 때 계속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놀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때 이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놀이 개입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 해결할 때 또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교사를 놀이에 이렇게 초대할 때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속에 들어가 함께 놀이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계획된 활동을 할 때와 달리 놀이 개입을 위해 놀이 상황을 분석하고 또 즉각적으로 개입 방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사는 놀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체력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사는 놀이에 개입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또 놀이가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 되었거나 또 중단되었을 때, 아니면 다음 놀이로 나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등이 교사가 개입하기 좋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교사가 놀이를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에도 전략이 필요해요. 놀이에서 나오는 것은 영유아들의 놀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놀이가 방해되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물러나야 돼요. 놀이에서 빠져나올 때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놀이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유아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점진적으로 역할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한번 아이들이 과학 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교사는 과학 영역에서 저울에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6세 아동 2명과 앉아 있어요. 6세 아동 2명이에요. 지금 교사는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그 과학놀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사는 단지 관찰과 짧은 언급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 같이 있는 거죠. 교사는 관찰과 짧은 언급이요. 뭐 교사가 조용하게 이렇게 책상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난 저쪽에 있는 누구가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주러 가야겠어 라고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말해요. 그랬더니 아동 2명이 있다 그랬어요. A 아이가 우는 소리로 안 돼요 선생님 여기 계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이 2개의 물체를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2개의 물체를 이렇게 함께 뭐 관찰한다든가 뭐 실험한다든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겠죠? 해보는 것이 어떨까? 선생님은 저쪽에 있는 누구를 도와주고 조금 있다가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울에 그 물체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뭐 그들 스스로 관찰한 것을 2명이 있으니까 관찰한 것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토론하는 거죠. 이게 무겁네, 가볍네, 뭐 이렇게 하면서 교사가 물감을 부어주고 이제 뭐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도록요 부어주고 다른 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서 서 있는 자세로 서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또 와서 서 있죠. 그랬더니 아까 우는 목소리로 안 돼요 선생님 여기 계셔야 해요 했던 그 친구가 보세요 옥수수가 더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용히 여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 2명의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자 더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활발하게 다음 실험에 참여하자 교사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오죠. 자, 놀이에서 같이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점진적으로 역할을 줄여 나와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몇 분 더 지켜본 다음 이 과학 영역에서 떠나게 돼요. 왜? 2명의 A라는 아이와 B, 2명의 아이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사가 언제 떠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놀이에서 교사의 개입은 가장 비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부터 가장 주도성을 갖고 참여하는
방법까지 연속체 형태로 일어난다고 지난번 계속 설명을 했어요. 교사의 놀이 개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높은 주도성을 갖고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은 교수자이죠. 높은 주도성, 교수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점점 갈수록 개입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일로 갈수록 점점 놀이의 개입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또 영유아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 공동 놀이자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점점 교수자에서 놀이 리더에서 공동 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켜보기도 하는 등 놀이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참여 방식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존슨 크리스티의 교사의 개입 유형이었었잖아요. 이 개입 유형은 그래서 방관자, 또 무대 감독자, 공동 놀이자, 또 놀이 리더, 또 교수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점차 개입의 강도가 높아지는 정도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관자,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대 감독자, 공동 놀이자, 또 놀이 리더, 또 교수자의 단계에 따라서 교사의 놀이 개입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방관자로서의 개입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었는데 지금 한번 정리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관자는 가장 소극적인 개입 방법으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거나 또 미소를 살짝 지으며 때로는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살짝 물어볼 수 있지만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방해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관심이 있고 또 놀이를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관자로서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유아가 선호하는 놀이라든가 놀이감, 또 놀이 친구 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볼 수 있으니까.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놀이에 개입해야 할 시기와 또 유형,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고 또 유아 개인별로 관찰 기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도 있고 교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개입 방법으로서 방관자로서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로 무대 감독자로서의 개입을 볼까요?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준비와 또 뭐 진행을 도와주고 또 조언해주는 개입 방법이에요. 준비하는 걸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진행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는 개입 방법입니다. 방관자로서의 개입과는 조금 달리 영유아가 놀이를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놀이를 돕고 놀이를 확장하기 위해 뭐 적절한 질문이라든가 제안을 해줄 수 있죠.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또 이것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떨까? 라고 질문이나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대 감독자라는 것. 질문이나 제안. 예를 들어 시장놀이를 진행할 경우 영유아가 판매할 목록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해야 될 때 우리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무엇을 팔 것이니? 이런 거. 또 뭐 전시할 진열대는 어느 쪽에 이쪽에 놓을 거니 또 우리 가게가 무슨 가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뭐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볼까? 간판은 어떻게 만들 거니? 어떤 색으로 칠해주면 더 이렇게 확 눈에 띄면서 손님들이 많이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이나 제안 등을 하여서 이걸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질문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단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돼요. 가서 사사건건 뭘 할 거니? 이거를 하면 어떻겠니? 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유아들은 또 의지하게 되겠죠, 교사에게. 그래서 무대 감독자로서의 개입은 놀이를 준비하는 걸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거. 그 정도의 역할이 감독자의 로서의 개입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공동 놀이자로서의 개입을 보면
그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상대자로 함께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공동놀이, 동등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게 놀이를 할 때 뭐 손님 역할을 하거나 교사가요. 그다음 병원 놀이에서 환자 역할을 해준다든가, 또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지만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도록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환자 역할이라든가 손님 역할이 좋지, 주인 역할이나 막 의사 역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놀이를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진과 발전을 할 수 시키며 교사와 영유아 간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같은 친구처럼 가깝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사이구나 하는 친밀감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 공동 놀이자로서의 개입입니다. 각각의 그 어떤 역할로서의 개입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놀이 리더로서의 개입입니다. 이제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놀이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공동 놀이자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주도권을 가지는 거죠, 교사가. 교사는 새로운 놀이 주제를 제안하고, 이제 해보지 않은 놀이 아니면은 주제 활동에 맞는 거라든가 어떤 새로운 놀이를 가져왔을 때 이 주제를 제안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제를 확장시키기,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좀 뭔가 좀 주제를 확장시키고 연계를 해야 될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소품이나 뭐 사건이라든가 뭐 어떤 요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막 소개를 더 해주는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영유아가 놀이를 해 나가기 어려워하거나 또 진행되는 장면이 그냥 반복되고 지루해지기 시작해. 그냥 다른 어떤 게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만 머물 때, 이럴 때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놀이 리더로서의 개입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교사가 그 놀이의 전체적인 시작과 마무리와 목표를 알고 있어야 그 놀이에서 진보적으로 또 확장적으로 또 이렇게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영유아가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더 이상 놀이에 진보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이제 더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위험에 빠질 것 같다라든가, 이럴 때 자 그만, 이렇게 그만하고 개입이 딱 필요할 때 요때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뭐 확장시키고 또 이렇게 또 지루하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이 놀이 리더로서의 개입이 있죠. 마지막으로 좀 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정도가 적극적인 마지막 단계로서 교수자로서의 개입입니다. 교사가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인지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방법이죠. 이제 뭔가 학습이죠. 그래서 목표가 뚜렷한 어떤 활동의 학습, 인지학습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는 방법인데요.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인지학습을 하도록 적절한 질문이나 제안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입 방법은 인지학습에 효과적이지만 놀이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 이거 쌓기놀이 이거 몇 개 쌓았는지 세어보자 그러면 이제 쌓기놀이에서 뭐 자동차도 가지고 놀고 막 육교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유아들이 이렇게 셈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적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활동, 언어적인 활동, 인지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을 때, 그때 살짝 들어가서 그 활동에서 교사가 정말 교수자로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료 놀이 상대라든가 공동 놀이라든가 무대 감독자로서 뭐 관관자로서가 아니라 그 놀이에 직접 참여해서 그 인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마지막 최고의 그 개입 정도를 보이는 교수자로서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업을 또 몇 세 연령의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방관자로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자로서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계획해서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놀이 활동과 교사의 개입 방법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놀이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수사로서의 들어가서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관자로서의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방관자로서 개입을 할 것인가를 꼭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의 놀이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근데 개입 시에 유의할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놀이에서 교사의 개입이 너무 적거나 그러니까 너무 방관자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너무 많은 게 뭐죠? 뭐 교수자로서의 개입이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때 또는 지나치게 개입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사사건건 통제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에 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영유아가 이렇게 기능적 운동 놀이 그냥 뭔가 단순하게 기능적인 거 끼우고 맞추고 이렇게 운동놀이나 또 거친 운동놀이 그냥 벌써 그렇게 커다란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 가지고 노는 거죠. 거친 신체 놀이를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떨 때 교사의 개입이 너무 방관자적이거나 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시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음 진행할 활동을 준비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뭐 관찰일지를 기록하거나 다른 교사와 잡담하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떨 때? 방관자적인 개입을 할 때. 그래서 너네들 놀아, 뭐 쌓기놀이에서 놀아, 역할놀이에서 놀아 하고는 차를 마신다든가 또 막 급한 업무 일지를 쓴다든가 아니 이럴 때는 이 아들이 이제 거친 신체 놀이나 그다음에 뭐 단순한 기능적인 놀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고를 확장시키고 또 유아와 유아 사이에 상호작용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거친 신체 놀이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사는 놀이 행동의 격려자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는 놀이 행동의 억제하는 감시자로 이제 경고하기만 하죠. 너네 뛰지 마라. 너네 밀지 말라. 너네 소리 지르지 마라. 계속 자기는 교사 벌써 자신은 다른 거 하면서 유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해결하다기보다는 그 놀이에 들어가서 놀이의 확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체적인 어떤 뭐 거친 몸싸움만 하게 되기 때문에 감시자 또 경고하는 자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나치게 또 개입하면 또 문제가 되죠. 놀이를 통제하는 것은 교수자 역할일 때 나타나는데요. 교수자는 인지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개입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어떤 그 흥미 위주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교사는 그거보다는 거기에서 다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놀이를 제안하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놀이의 맥락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거 정리하고 오늘은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이거 선생님이 준비해 왔으니까 요거 할 거니까 너네들 그거 빨리 정리해.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사가 지나치게 교수자로서의 개입하는 것이죠. 놀이의 맥락에 맞지 않는 교사의 놀이 개입은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놀이를 계획한 경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봄이 왔어. 봄의 꽃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줄 거야. 우리 오늘 봄에서 피는 꽃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철쭉. 자, 이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5살쯤 됐으면은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 오늘 선생님이 아주 예쁜 그 꽃들과 또 꽃놀이 다니는 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험할 수 있는 꽃잎이라든가 뭐 작업할 수 있는 꽃 다양하게 하여튼 봄의 꽃에 대해서 준비해 왔어. 오늘 이거를 기필코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그 교사자로서의 교사는 이제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끊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이 주제에 맞게끔 오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의 흐름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의 놀이를 끊고 그 흐름을 막고 본인의 어떤 주제 내지는 교육과정에 초점이 되는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적게 개입을 하거나 너무 많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교수자의 개입은 유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사는 놀이의 상황과 또 맥락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이 개입을 위한 행동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사는 놀이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놀이 개입을 위한 행동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방관적이거나 너무 교수자적이지 않도록이요. 교사는 진행되고 있는 놀이 상황을 또 평가하고 영유아의 놀이 촉진을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어떤 유형의 놀이 교수에서도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놀이 개입 행동의 유형은 다양해요. 어떤 형태라고 해서 이거는 방관한다고 해서 유아의 학습 발달이 안 되고 또 교수만 한다고 해서 학습 발달이 많이 된다.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교사의 행동이 1대1로 안내하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는 교사는 영유아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또 성의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이렇게 그 유아의 말을 듣고 있음을 영유아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실 전체를 둘러보며 영유아 개인의 놀이에 개입하기 위한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1대1로 개입만 하고 있으면 전체의 유아들을 놓칠 수 있고요. 전체의 유아들만 둘러보다가는 1대1로 언제 이 아이와 같이 눈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놀이 개입 행동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기도 있어요. 단순히 영유아가 원하는 정보를 주기보다 질문을 하는 게 좋겠어요. 뭐 그래 아니야 라는 것보다 그런가? 그러면 어떨까? 라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대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이 뭐죠? 예, 아니요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개방형 질문. 예를 들어서 뭐 돌에 대해서 또 다르게 얘기해 줄 수 있니? 자, 이거는 돌은 딱딱하죠? 그럼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돌은 딱딱하죠? 그러면 이제 글쎄 돌이 딱딱한가? 돌에 대해서 다른 특징은 없을까? 딱딱한 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그러면 딱딱하다는 것도 알려주면서도 돌이 다른 특징이 뭐 없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 이런 게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뭐 예, 아니요 이런 질문.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니? 예. 재미없었니? 예. 재미없었다고? 예. 정말이니? 예. 이렇게 예, 아니요 이런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동일한 답을 하게 하는, 지금 제가 계속 동일한 답을 예, 뭐 이런 거라든가 하는 질문. 뭐 비행기가 빨리 갈까 늦게 갈까? 그러면 빨리 가요. 기차는 빨리 갈까 늦게 갈까? 빨리 가요. 그러면 걸어가면 빠를까 느릴까? 느려요. 이런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폐쇄형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유아들한테 질문할 때 피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나올 답이 예, 아니요라든가 뭐 동일한 답을 나오게 한다든가 그냥 생각 안 하고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인지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다란 코르크 조각이 왜 떠 있을까? 왜 이렇게 크고 아주 큰데 왜 이렇게 떠 있지? 블록을 물에 딱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블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뭔가 인지적인 어떤 갈등이 이게 뭐지? 이거 뭐지? 라는 인지적 갈등, 인지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영유아를 격려하고 사고를 자극하도록 대답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좋겠어요. 그래서 응, 아니야. 그거 답은 뭔데? 이건 뭐야? 하고 딱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생각을 해냈니? 그러면 그 생각 말고 그 다음, 그 다른 생각은 또 뭘 할 수 있겠지? 선생님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넌 어떠니?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질문에 항상, 아이들의 인지적인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예, 놀이 개입 행동을 위한 교사의 유효할 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죠. 모델링을 한번 볼까요? 모델링 같은 교사는 놀이 영역에서 보다 복잡한 놀이 행동을 보여주거나 친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해주고 또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같은 아이들에게도 동영상을 두 가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보 인형이 이렇게 우리말로 오뚜기 인형 같은 거예요. 오뚜기 인형이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흔들리면서 떠 있는 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인형이 이렇게 흔들 거리겠죠? 흔들 거리는 그 교실을 교사가 유아들 뒤로 쭉 데리고 들어가면서 살금 왜 인형이 둥둥둥 흔들리고 산만해지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자리에 인형을 보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줬죠. 다른 한 팀에는 똑같은 유아들 중에서 반으로 나눈 다른 한 팀에게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에 인형이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그 인형이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보고 좋아하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인형에 가서 막 주먹들도 톡톡톡 뭐 하고 아쿠바카트 막 이렇게 뭐 톡톡톡 토스하고 또 막 발로 차고 그다음에 막 이거를 씨름하듯이 막 이렇게 인형들을 이렇게 뉘우고 막 그러니까 유아들도 같이 따라서 같이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그 인형을 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게 모델링이죠. 어떤 모델링? 두 가지의 모델링을 보여줬더니 그 동영상을 본 아이들 두 개로 나눠서 보여줬죠.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 앉아서 있는 그 동영상을 본 유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준비된 그 오뚜기 인형이 준비된 교실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조용히 인형이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사뿐사뿐 걸어가서 앉아서 교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귀 기울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험하게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유아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교실에 인형이 있는 교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면서 막 누이고 막 씨름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교사가 하는 행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만 했는데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유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링은 뭐예요? 교사의 하는 행동 그대로 유아들이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교사가 어떻게 놀이를 지도하고 또 어떤 모델링을 해야지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유의할 점으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모델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교사의 행동 중에서 따뜻함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영유아에게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기 유능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또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정하고 이렇게 또 미소 짓거나 또 이렇게 비언어적인 어떤 상호작용이겠죠. 이렇게 적절하게 고개를 그때그때마다 끄덕끄덕 해줬거나 아니면 미소를 지어주거나 또 아닐 경우는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친절함을 전달할 수 있고 유아들은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를 살펴보면요. 격려는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아우 잘 그렸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림에 노란색이 잘 어울리구나. 예쁘다. 이것도 아니자는 거죠. 어떻게 예쁘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노란색이 너의 이것과 참 잘 어울려서 멋지구나. 이런 명확하고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누구누구야, 성은아, 너의 그림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 이게 뭐가 이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야. 너의 그림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3명이나 있네. 그 3명을 각각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달한다든가. 또 격려는 완성된 작품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주는 게 좋아요. 스님도 과정 중심 행동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과 비례해서 결과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잘 하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솜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타내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다 1등하고 다 100점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게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도 요만큼 진행을 하고 또 오늘은 요만큼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요만큼에 대한 내용을 보여달라 아니면 제출해달라. 그러면 그만큼 그 시간에 맞춰서 제출을 하거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전에 이 바로 전에 제출했던 어떤 결과물을 보였던 그것보다는 나의 솜씨는 이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더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 과정이 눈에 보이면 그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과정이라는 것이죠. 유아들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4월에 들어왔을 때는 그 활동이 3월에 너무너무 미약하고 정말 어떤 조잡하거나 그런 활동 결과물이 이렇게 보기에 완성도가 낮았어요. 근데 4월 또 5월 6월 한 달 감에 따라서 어떤 활동이 완성도가 높아지며 또 그 미약함이 점점 좋은 어떤 결과물로 나타난다면 그 아이는 분명하게 훌륭하게 어떤 자기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 작품의 완성 가지고 우와 잘했다 너 멋지다 이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 거보다 훨씬 멋있는데 지난 것보다 이게 더 추가가 됐는데 이 추가된 이게 더 여기를 돋보이게 해주는데 이런 것 같은 이 과정에 초점을 준다는 게 격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유아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과정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멋지고 잘된 결과물만 내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니까 이렇게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격려는 진실되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영유아 자신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진실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어머 너무 잘했네. 이거 아이들이 가식이라는 거 다 잘 알아요. 어머 잘하기는 내가 봤을 때도 너무 형편없고 옆 친구에 비교해도 정말 나는 초라한데 뭐가 어머 잘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만큼을 했다니 정말 대견스럽다. 지난번 그림 그릴 때는 이게 없었는데 오늘은 이게 생겼네. 이거 어떤 거야? 한번 네가 설명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아가 정말 자기가 해놓은 결과물이 자기 스스로 성취감이 생기도록 나는 이만큼을 좀 더 잘 해냈구나 라고 내 자신은 정말 훌륭한 아이야. 나는 좀 괜찮은 아이구나. 자기 자존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진짜의 격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할놀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열칼로리는 영유아가 경험한 다양한 이렇게 상황을 자신의 뭐 희망이라든가 욕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상상하여 행동으로 표현하는 놀이죠. 뭐 역할이라든가 행동, 뭐 상황, 사물의 가작화 이게 이런 요소가 어우러져서 가작놀이라든가 상징놀이, 환상놀이, 극놀이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명의 영유아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상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인 사회극 놀이가 포함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역할놀이를 보통 뭐 가장놀이, 상징놀이, 또 환상놀이, 극놀이, 또 사회극 놀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역할놀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거나 또 상상한 것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용하여 언어와 행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에게 인기가 많으며 또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역할놀이의 뭐 효과라든가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할놀이는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각각의 영역에 뭐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가 교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미 한 번씩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그 실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주의 깊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주변 인물과 일상생활의 사건을 모방하여 또 역할놀이를 하게 되므로 주변 상황에 익숙해지고 또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요, 영유아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면서 집단활동을 즐기고 또한 도덕성 발달을 돕는 게 중요한 어떤 가치입니다. 역할놀이를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제 상황이나 또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경험해 봄으로써 사회적인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하게 되며 또 사회성 발달을 돕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 역할놀이입니다. 두 번째, 역할놀이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영유아가 되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게 되어 즐거움이라든가 만족감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또한 부정적 감정들 뭐가 있죠? 뭐 질투한다든가 뭐 화나는 거, 분노한다든가 뭐 슬픈 거,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을 통해 투사 발산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시키고 또 막 발산시키는 거. 긴장이 이완되고 이렇게 릴렉스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심리적 보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 역할놀이입니다. 다음, 역할놀이는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역할놀이에 참여한 영유아는 주어진 역할에 적합한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 개념 및 어휘 발달을 이룰 수 있어요.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탈피하여 놀이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생각하고 표현하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면 진찰을 한번 해볼까요? 뭐 간호사 선생님이라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주사를 맞아 볼까요? 뭐 한다든가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그 역할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역할놀이는 유아의 인지 및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는 적절한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이를 재현하면서 자유롭게 모방과 창조해보는 기회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상상력은 물론 창의력 증진을 시킵니다. 의사가 만약에 의사가 간호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이렇게 솜이라든가 약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간호사들 것이야. 아니면 간호사가 청진기를 끼고 있으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끼고 있어야 돼 하면서 자기네끼리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 놀잇감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할놀이를 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여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인 상위 의사소통을 하고, 상위 의사소통 제가 설명했었죠.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논리적 사고력
등의 인지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의사는 청진기를 끼고 이렇게 배를 올려서 배에다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진찰한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나 또 뭐 놀이를 하거나 교사들과 같이 놀이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미 그런 거, 교사는 그렇게 청진기를 끼고 이렇게 진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간호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간호사인데 청진기를 가지고 있니? 그거는 의사 선생님 거야. 의사 선생님이 가져야지 라고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것을 바로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 유아들 간의 언어 소통이라든가 또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창의성 발달이 된다는 것, 사고력 증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호사가 청진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가 진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위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진찰하는 거야. 간호사는 아니야.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을 옆에서 이렇게 뭐 팔을 잡아준다든가 아이를 도와준다든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논리적 사고력이라든가 인지 발달을 증진시키는 상위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활동을 가지고 역할놀이에서요. 그래서 역할놀이에서 상상놀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놀이에서는 상위 의사소통을 사용을 많이 할수록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든가 모방해보라든가 이런 창조 능력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할놀이에서의 교사 역할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놀이든지 뭐 자유선택활동 놀이든지 어느 놀이든지 교사의 역할은 비슷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놀이 계획자로서의 교사는 역할 영역의 환경과 시간을 충분히 구성해야 됩니다. 놀이 계획자로서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역할과 환경이 잘 구성되지 않으면서 가서 뭐 엄마 놀이방에서 놀아 그러면은 뭐 놀 게 없는데 인형 하나, 그다음에 뭐예요? 그릇 몇 개, 또 뭐 있어요? 그냥 싱크대 한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역할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할놀이는 친구를 모아야 돼요. 우리 이거 무슨 놀이 하자. 또 역할을 정해야 돼요. 너는 엄마, 나는 뭐 저기 시장에 있는 가게의 손님, 뭐 이런 식으로 놀이 주제와 내용에 동의하는, 그래 내가 그거 할게 이렇게 동의하는 등 놀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돼요. 조금 얘들아 우리 이거 놀자 하고 뭐 좀 놀려고 펼쳐놓으려고 하면은 정리하세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역할 영역은 신체 움직임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간 여기에다가 싱크대에 이렇게 막아놓고 너희 여기 들어가서 놀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쌓기 영역과 인접 배치하거나 또 영역을 서로 개방하여 영아들의 생각을 표출하고 또 놀이가 연계,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 주제와 놀이 소품을 제공해야 돼요. 역할놀이는 영유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나 상황, 또 역할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놀이 주제와 놀잇감, 또 의상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기침 예절은 어떻게 하며, 또 손 씻기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간을 해야 되며,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손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 유아들에게도 적용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오늘의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또 놀이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소품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연령이 높은 유아들에게는 만 4, 5세 같은 경우 역할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제작하여 놀이가 확장되고 또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유아들 같은 경우
저기 마스크다 그러면 마스크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해서 뭐 테이프로 붙인다든가 호치켓으로 꼭꼭 찍는다든가 해서 진짜 마스크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꼭 남자가 해야 되고 또 여자는 꼭 뭐 어떤 도우미 역할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고정관념에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유아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는 역할놀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평가하기 단계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놀이를 계획해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 실행, 평가하기 단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제가 계속 놀이를 보여주면서 놀이의 계획안을 보여주면서 이제 계획할 때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계획하죠. 실행 단계는 도입, 전개, 마무리. 도입, 전개 이런 실행 단계에서 평가, 마무리 단계 이런 단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 맞춰서 이제 융통성 있게 여기 짧게 한다든가 뭐 평가를 길게 한다든가 실행을 짧게 하고 뭐 계획을 뭐 많이 한다든가 이런 놀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 융통성 있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놀이의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사전에 활동으로 뭐 견학 활동이나 그래서 지역사회 인사들 뭐 의사 선생님을 초대한다든가 동물원을 견학한다든가 등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시장놀이를 계획했다 그러면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그 마트나 아니면은 동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에 주치의가 계시면은 주치의 소아과를 가본다든가 또 의사 선생님을 이제 초대하려면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려 갖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든가 이런 놀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또 어떤 규칙을 정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놀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능동적인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놀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리한 관찰을 통하여 놀이의 흐름을 파악하여 유아가 역할을 어떻게 막 이렇게 형상화하고 정말 상상하고 역할하는 가작화하는지 어떻게 또 가작화된 상황을 연출하는지 내가 공주야. 나는 왜 공주냐면 오늘은 치마를 길게 입고 왔으니까 머리도 길고 하니까 나는 공주야. 그럼 어떻게 가작화하죠? 나 공주는 이제 일단 높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예쁘게 사뿐사뿐 걸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주처럼 그다음에 공주처럼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한다든가 이렇게 가작하고 또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사는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효과적으로 또 개입하고 또 확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공주가 오늘은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기 요리 영역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줄래요? 저기 미술 영역에서 다양한 이렇게 요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상에다가 펼쳐놔 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 개입하여서 놀이를 확장시켜 줄 수도 있겠어요. 놀이를 평가하는 또 과정. 이 과정에서는 놀이를 수정하거나 각본을 수정하여 놀이가 심화될 수 있도록 이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파티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심심해. 그러면 손님을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해볼까? 그럼 손님은 자 저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와서 손님이야. 너네들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하고 또 이 손님들은 또 그냥 오면 재미없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기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하도록 해.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으로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렇게 놀이가 확장 심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놀이에서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